유명했던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영화들이 보통 실패하는 이유는 만화의 긴 분량을 스크린으로 옮기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50화에서 100화 정도 되는 영화를 고작 한두 시간 분량의 영화로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등장하는 캐릭터의 배경과 사건의 발달, 위기, 절정, 해소까지 모든 것을 설명하려면 방대한 분량의 만화를 요약하고 각색하는 감독의 역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영화 타짜의 경우 개봉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유명했던 원작 만화보다 인지도가 높은 이유는 감독의 각색이 바탕이 된 훌륭한 스토리 때문일 겁니다. 오늘 보고 온 영화 최정열 감독의 시동은 동명웹툰 시동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시동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감독의 역량 부족이 빚어낸 망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중한 연기력을 가지고 있는 배우들이 등장하지만 캐릭터마다 배경 설명이 되지 않으니 개성은 사라져버렸고, 마동석은 여전히 조폭으로 등장하며 박정민, 마동석 이외의 다른 캐릭터들은 도대체 왜 등장하는지 모르겠는 영화, 촬영 실수로 영화에서는 오게티가 보이고 적당한 감동과 심파, 코미디를 한 냄비에 때려 넣느라 도대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모르겠는 영화 시동 리뷰입니다. 제 리뷰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학교를 때려치고 엄마에게 받은 검정고시 학원 등록비로 오토바이를 구매한 태길. 그는 친구 상필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돌아다니다 사고를 치게 됩니다. 전직 배구 선수인 엄마의 강스파이크를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린 태길. 오토바이 어디서 났어? 태길이가 중고나라에. 오히려 엄마에 대한 반항심만 커져갑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엄마와 크게 싸우고 지긋지긋한 집에서 가출을 하게 되죠. 그 길로 우연히 군산으로 가게 됩니다. 낯선 땅 군산에서 태길이 앞에 나타난 것은 어딘가 범상치 않아 보이는 중국집 장풍반점이었습니다. 배달원에게 숙식을 제공해준다는 공고를 본 태길은 그날로 알바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조폭같이 생긴 남다른 포스의 주방장과 태길은 강렬한 첫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가출했어요? 외출했는데요? 몇 살? 18. 과연 태길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영화 시동 리뷰입니다. 영화에서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존재합니다. 집을 나온 태길과 수상한 주방장 거석 이외에도 전직 배구 선수이자 태길의 엄마인 정혜, 치매 할머니와 살아가는 태길의 친구 상필, 빨강머리 경주, 장풍반점의 사장인 공사장 등 정말 많은 캐릭터들이 있죠. 바로 이 지점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심 스토리인 태길과 거석의 이야기는 주변 인물과의 이야기와 연결성이 부족합니다. 영화 후반부에 가서야 몇몇 소재들로 인해 갑작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지만 그 전까지는 도대체 상필과 태길의 엄마, 경주의 이야기가 왜 등장하는지 이해가 안 될 만큼 뜬금없는 상황 진행을 보여줍니다. 영화의 후반부, 태길의 엄마가 사채빚을 빌려 토스트 가게를 차렸고 알고 보니 그 사채업자가 상필이 모시던 형님이었다는 것. 이에 상필이 죄책감을 느끼고 사채 일을 그만둔 후 할머니와 행복하게 살았다는 교훈이 전해집니다. 이게 정혜인과 염정아가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런 역할이 없어요. 그래도 경주보단 나아요. 빨강머리 경주는 원작 만화에서 체육관 관장에게 성희롱을 당하고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상필을 만나면서 중국집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영화에서는 경주의 과거에 대해 그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딱히 역할도 없어요. 상필의 성장을 돕는다든가 중국집에서 큰 역할을 한다든가, 도대체 이 영화에 왜 캐스팅되었는지 모를 만큼 역할이 없습니다. 그저 원작 만화를 차용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설정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 인물이 등장하는 씬의 컷들은 낭비되는 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영화 시동은 등장인물의 구성 자체가 엉망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감독의 역량이 부족했다는 것도 영화 장면 곳곳에 드러납니다. 인물들 간의 이야기를 전환하는 장면에서 카메라의 이동이 어색하기도 했고, 특히 영화 후반 편집 미스인지 염정아의 스파이크 장면이 어색하기 그지없습니다. 분명 점프를 했는데 때리는 장면은 서서 때리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마동석과 박정민의 캐릭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유독 마동석 배우가 스크린에서 자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마동석 배우를 대체할 만한 배우가 없다고 생각하는 만큼 개성을 가진 배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매번 영화마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조폭, 혹은 조폭이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조폭, 범죄자 등 매번 비슷한 역할로 나오는 게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마동석의 팬으로서 마동석 배우가 좀 더 다양한 역할을 맡아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동석 배우를 항상 같은 역할로 활용하는 여러 감독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잘 먹히는 이미지이니 편하게 활용하겠다는 아니라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의 다양성과 배우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마동석 배우를 색다른 모습으로 스크린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박정민이라는 배우도 이번 시동에서 보여준 모습이 전혀 색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영화 동주를 정말 인상 깊게 본 사람으로서 보다 다양한 모습의 박정민 배우를 보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화에서 태길은 말합니다. 가다 보면 뭐라도 나오겠지. 맞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해진 것만,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헤쳐나가야 하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여러 청춘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그 방식이 세련되지 못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포스터 홍보 문구와 다르게 영화가 그리 유쾌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감동을 전하는데 집중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 캐릭터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고 동명 웹툰의 주요 사건만 짜깁기 해서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 볼 돈으로 웹툰 결제해서 보는 게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네요. 시동이라는 제목처럼 아직 출발하지 않은 인생을 준비 중인 청춘들의 삶을 그려내려 했지만 원작 겉핥기식에서 멈춰버린 이도저도 아닌 영화 시동 리뷰였습니다.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